조국에 관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정경심이 전형적인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수법을 쓴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증권계좌 차명유. 이 정경심 파도 끝이 없는데요. 저희 우동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네, 이 정경심의 차명 거래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안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혐의가 인정이 돼서 또 구속 수감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가 결국 정경심 동생이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시인을 한 것이죠. 내가 누나의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이다. 차명 거래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동생마저도 지금 차명 거래를 진술한 마당에 이 정경심 그리고 그 남편 조국의 행보가 어떻게 됐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데요. 자, 그동안 정경심 씨는 불성실한 조사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비공개 소환으로 온갖 특혜를 누린 주제에 그런 와중에 뭐만 하면 아프다, 맨날 조서 뒤져보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질문을 할 틈을 주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일, 어제죠? 어제도 저희가 급히 전달드렸습니다만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구속된 이후로 총 6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2차례, 어제 포함해서요. 2차례 동안은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출석한 그 4번은 어땠냐? 그 4차례 중에도 2차례가량은 몸이 좋지 않다라면서 조사 중단을 요청해가지고 실제로 조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총 6번 중에 4번가량을 몸이 아프다 어쨌다 하면서 조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검찰 수사에 난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정경심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내부의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신의한수에서도 보도드린 바 있습니다. 정경심 동생 자택에서 차명 주식이 확보됐다. 지난 8월에 정경심 동생인 정광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WFM, 코링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가량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정경심 씨가 이 주식을 어떻게 확보했냐? 2018년 1월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뻥뻥 오르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사들이고 나서 동생 정광보 씨에게 넘겨가지고 이것을 이제 숨겼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이 주식을 산 날 이 조국이 공교롭게도 정경심 계좌로 5천만 원을 쏴줬다. 소위 말해서 이치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조국이 WFM 투자에 관여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조국 돈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의 돈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경률 소장인가요? 예. 그 인물에 따르면은 이 돈이 조국의 돈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아니 정경심도 나름대로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없는 집이 아닌데 왜 굳이 5천만 원을 쏴줬겠느냐? 아마 누군가의 뭔가 그 뒷배경에서 뭔가 쏴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국이 건너서 전달해준 역할일 수도 있다. 건너서 전달해준 것일 수도 있다. 뭔가 모종의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내부의 어떤 지적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이 WFM 투자에 대해서 몰랐겠느냐. 물론 지금 조국은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함께 차명 투자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지금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데요. 그런 와중에 정경심 동생 정광보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명 보유를 시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나와 함께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산 다음에 내 집에 보관했다. 자, 누나와 함께 지인의 명의로 샀다. 차명으로 샀다는 거죠.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 그걸 내 집에 보관했던 것이다. 라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결국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 매입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또 이어졌던 것인 거고요. 이미 정경심은 또 오래전부터 동생을 이용해서 차명 거래한 것이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014년 6월에도 동생 정광보 씨의 명의로 차명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2014년에 한국투자증권, 하여튼 한국투자증권 하면 그 김경록 씨가 떠오르고 하여튼 이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여러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이름에는 동생 이름을 적고 근데 정작 연락처에는 정경심 연락처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름만 빌린 거죠. 이름은 동생 정광보를 쓰고 연락처는 본인 연락처를 썼던 것이 확인됐던 겁니다. 검찰이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거 차명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적 감정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신청서를 이제 필적 감정해 보니까 필적은 정경심, 명의는 동생으로 확인된데 이 와중에 또 황당한 게 뭐냐? 도장은 또 제3자예요. 이 도장이 정광보 씨 건가 했더니 정경심 것도 아니고 정광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가족의 것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차명계좌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자 했는지 이어서 계속 보도를 해주시죠. 예, 지금 박완석 부장께서 언급한 대로 무엇이 찔렸길래 차명을 했느냐, 무엇이 수상했길래 차명을 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쓴 사람과 실제 고객과 도장이 다 다르는 세 가지가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전형적인 차명계좌 개설수법이다라고 금융업계 관계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거래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이름과 그리고 주인과 그리고 도장이 다르는 이거는 너무나도 수상한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런 와중에 참 우애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정광보 씨가 과거에 지난 8월이죠. 아마 압수수색을 거치고 나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경심 그리고 변호인 등등과 모인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나와 내영에게 피해가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한 것이 또 확인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경심과 정광보의 조국 사랑은 대단합니다. 이 정경심 씨도 과거에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라고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정광보 씨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동균 기자 보도를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정경심도 그렇고 정광보도 그렇고 조국에게는 무언가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국을 지나치게 비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아니 조국은 모른다면서요. 모르면은 뭐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 받으면 진실이 나오겠죠. 그런데 무엇이 찔리길래 아니 조국은 당사자는 문제가 없다는데 왜 주변 사람들을 왜 자기가 책임지다고 할까요?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질 일이 없죠. 조국이 죄가 없다면서요. 조국은 관여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책임질 일도 없는 건데 왜 정경심과 정광보는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국 역시도 이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도 껴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조국은 끝까지 아몰랑하는 지금 주변 사람들은 싹 다 구치소 가고 본인이 떠안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소위 말해서 책임감 하나 못 느끼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치졸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와중이다. 그리고 이 정경심의 차명 거래는 조국 민정수석 재직 중에도 이어졌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8년 1월의 차명 거래, 그거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이처럼 이 조국이 민정수석인 와중에도 차명 거래를 쭉 했던 것을 알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경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이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장을 다 기각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법원이 계속 뭔가 이 조국 일가족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검찰은 악조건 속에서 일부 계좌라도 어떻게든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계좌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왜냐면 이 계좌가 다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회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결국 조사가 이어지다 보면 진실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은 조국 수사 이어지고 조국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도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우, 이재용 의원님, 네. 이런 류의 경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 열람이 필요한 일 같은데 법원에서는 자꾸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서 계좌 영장을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계좌 추적뿐만 아니고 예, 예. 사실은 핸드폰에 관련돼 있어서도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을 번번이 이제 실패 기각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러면 인권 침해냐 아니냐,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물론 법원이 어느 정도 판결은 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여러 유사한 사건들을 봤잖아요. 잠시만,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예. 때문에 특별하고.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제사범이 됐던지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되면은 웬만해서는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좌 추적이라든지 필요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수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유독 조국 장관과 관련된, 특히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수사는 번번이 이렇게 가로막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하게 지금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경심 그 부인에 대한 그 경제 사범과 관련된 얘기를 얘기했고, 결국엔 그것이 조국과도 연결이 돼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지만, 한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도였나요? 어제 보도였나요? 그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죠. 예, 감찰무마 의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감찰 무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감찰을 무마를 언제 시켰냐, 만약 했다면 그거는 지금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들어간 이 압수수색한 곳들은 세 곳인가 두 곳은 지금 기존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던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는 새롭게 뭔가를 증거를 확보했던지 뭔가 제보를 받아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조국에 대한 압박이 조국과 관련된 가족의 이런 부도덕한 비리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권력형 비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들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만간 아무리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해도,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가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노란 딱지가 거의 100% 다 붙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희 사무실로 여러분께서 전화를 오셔서 어떻게 신의 한 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드시고 1877-1477을 눌러주셔서 정말 나라를 살리는 ARS 1877-1477로 저희 신의 한 수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신의 한 수의 정기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신의 한 수는 정말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의 한 수 1877-1477입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하셔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기억해 두셨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뒤쯤에 다시 1877-1477을 누르시면 전화 연결이 될 것입니다. 1번을 누르시면 정기 후원이고요. 2번을 누르시면 일시 후원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형편껏 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